네, 두 번째 테스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마음 좀 이렇게 다스리고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가 그 외국인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정보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 대응이라든가 우리가 알게 된 정보는 굉장히 뒤늦은 정보죠. 예. 그래서 뭔가 정보로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도 있지만은 실효성 있느냐,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애써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매를 많이 봐요. 평소에는 안 보는데 특히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의미 있게 언제 전환하는지 그런 거를 주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표가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본인만이 그 하락장을 보는 기준과 지표를 만들어서 실제 투자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좀 다듬어 보고, 그런 과정에서 실력과 대응 능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매는 최근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뭐 신규 확진자 수인데 중국이나 한국은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렇지만 글로벌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했죠. 그래서 글로벌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인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횡보라든가 하락전 수치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팔로우 해서 팔이 좀 아픈데요.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뭐 제가 만들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고 제 말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가가 오늘 급락했는데 뭐 유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사우디가 이제 생산 단가가 낮긴 하지만은 사우디도 재정 적자가 굉장히 문제됐던 나라고 계속적으로 이 가격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충격요법, 트럼프식 충격요법으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러시아 쪽이가 협상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리포트가 있었는데 조금 공감은 가긴 했지만은 제가 뭐 유가에 대해서 워낙 문외한이라서 이제 그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적혀있네요. 사우디가 재정 적자가 컸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잡은 건데요. 팔이 아프네요. 자, 하락장 대응 방법인데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방법이 무조건 좋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락장에 그 본인만의 대응 방법을 만들어서 검증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요. 해두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기준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는 기준점을 잡을 때 그 주식 비중이 높은 경우 70% 이상에서는 이제 하락장 시작할 때 그 신호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큰 폭의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주식 비중이 높은 경우 상당 부분은 현금 만들어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근데 그렇게 리스크를 관리해도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 한두 개는 안 팔아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현금화합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제가 또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만든 30-40% 현금 가지고 한 10% 정도는 인버스로 해가지고 해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투자 아이디어만 갖고 있고 데이터로 검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오를 거라 판단해서 비중을 실어서 샀는데 산 이유가 있겠죠. 시장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움직이면은 제가 너무 빨리 산 거죠. 그래서 매수 선수량인 상당 부분을 단기 손절하더라도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도를 하고 재매수 시점을 다시 판단합니다. 그 다음은 시나리오 매매를 하자. 이게 시나리오 매매가 뭐 특별하게 무슨 예측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주가라는 것도 또 한없이 하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트나 이런 걸 보면서 과거 위기 시에 이제 등락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위기 시랑 비교해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위기와 공포가 시장에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지수나 지점을 예상해서 적어두는데, 다만 이게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내 예상과 다르게 또 움직이면은 수시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시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매수의 적기다. 나조차도 도저히 손이 안 나갈 때 조금 시간도 매수해보자. 결과적으로 시장이라는 거는 마지막 악재가 나오면은 오르잖아요. 호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언젠가 그런 거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혼란스럽거나 좀 밥 먹어도 입맛이 없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금융위기나 IMF 정도의 그런 큰 사건이 아니면은 그 지수가 반토막 나는 경우는 드문 일이에요.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뭐 2, 3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정장에서는 지수 기준으로 20%, 30% 선에서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단기 충격에 그 마음속의 냉정함이나 차분함 그런 걸 잃지 마시고 과거랑 비교해서 현상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 그래서 이런 걸 해보려면은 그 과거 하락장 때 내 투자 기록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은 그런 하락장 때 내가 했던 매매 기록도 중요하지만은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변화 이런 것도 적어서 비교해 보면은 이런 하락장을 이길 때 항상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항상 지금 위기가 과거보다는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나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우리 뇌가 완벽하지 않고 여러 부분에서 조금의 그런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시장과 숫자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 너무 좀 주식만 보지 마시고 저녁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산책도 하시면서 차분하게 생활하시면서 기회를 엿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위기 때 힘들지만은 내 투자 전략이나 매매 전략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힘들겠지만은 또 이겨내면은 또 배우는 점이 있고 크게 타격만 입지 않는다면 장기 회복 시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위기가 되고 또 반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매매를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전체적인 내 포트폴리오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영상 마치겠습니다.